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이 진행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뭐 있었나? 라고 하시면 앞에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지막 부분 총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상 시비, 이념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종북좌파라고. 근데 이게 겉으로 한 말은 그렇지만 실제 속내는 자,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다, 내리겠다, 내려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실제 이제 미국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탄핵을 추진할 거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죠. 지난 대통령이었던 이제 박근혜도 탄핵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이 있고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지금 이제 수구 적폐 세력들 입장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어떤 보복을 한다 뭐 이런 취지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걸 이제 암시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 지난 언제였죠? 11월 그 20 며칠 날 그 얘기를 했어요. 탄핵 악령이 되살아나려 한다. 뭐 이런 제목으로 그 사설을 썼는데 거기 내용 보면 정말 황당한 게 야, 박근혜가 억울할 정도다. 사실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 당연히 탄핵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적폐 세력들 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구나. 이런 거 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금 광화문 시청 이쪽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극우 단체들의 구호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재인 퇴진, 문재인 탄핵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일본도 저런 주장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한번 논란이 됐어요. 후지 TV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지금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데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 일본 내에서도 문재인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이 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탄핵을 하려면 실제로 어떤 게 필요한가요? 국회를 장악해야 되겠죠. 국회 3분의 2의 의석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자유한국당, 뭐 대한애국당 넓게 봐서 뭐 바른미래당까지 포괄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다 합쳐가지고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 데서 필요한 게 보수의 결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수의 결집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바로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보니까 황교안, 유승민 세력들은 상당히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좀 약간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보면서 야, 쟤네들은 안 돼. 쟤네들이 어떻게 결집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대한애국당, 자유한국당 비롯해서 온갖 극우 단체들이 사실 서로 다 이 반목하고 견제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그 극우 단체들 집회 가보면은 자유한국당 해산 뭐 이런 거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세력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걸 한 자리에 모아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 유승민이 지금은 아무리 서로 티격태격해도 이들을 선거 앞두고 총선 직전에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이 있겠죠. 누군가한테는. 그리고 좀 이제 특이한 게 안철수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럽에 있더라고요. 독일에 있을 거야 아마. 언제 들어올까? 분명히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할 건데 언제 들어올지, 총선 전에 들어올지 주목이 되고 들어와서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느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런 것도 되게 주목이 되죠. 총선에서 보수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최대한 깎아먹으려고 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뭐 원래 야당이 항상 그렇게 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서 정부의 지지율이 팍 떨어져야 여당이 질이 멸렬하고 그래서 야당이 압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깎아먹기 위해서 뭐 총공세를 펼치지 않겠나. 펼치고 있죠. 이미 지금 뭐 검찰, 청와대를 직접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언론은 뭐
당연한 거고 자유한국당 극우 단체들 모두가 다 총동원돼 가지고 문재인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청와대와 여당 내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누가 분열을 조장하는가, 누가 분열적 발언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뭐 청와대 내에서 여당 내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뭐 내부에서 비판을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뭐 대통령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내부에서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거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판의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인신공격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가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마치 누구누구는 물러나라, 누구누구는 야 이제 우리한테 방해되니까 당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김태우였나요? 수사관이었나요? 그 내부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 비리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거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그 수사관은 이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검찰 수사관이라고 해서 검사는 아니고 그 밑에 공무원이죠. 청와대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래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여기서 뭐 자꾸 좀 안 좋은 행각들을 벌이고 뭐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권한 남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 얘 안 되겠다, 문제 일으킬 것 같다라고 해서 검찰로 돌려보냈는데, 얘가 돌아가 가지고 뭐 자기가 청와대 내에 비리를 안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막 폭로를 하면서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청와대 이미지를 완전히 먹칠을 했죠. 근데 실제로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먹칠, 이미지 먹칠하는 그런 작업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탄핵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까? 탄핵 실패했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문재인 정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지 않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탄핵을 실패했는데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암살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진짜 종북 좌파 정부고 자기들의 전혀 통제할 수 없고 결국 미국의 뜻을 거스르고 통일을 할 것 같다라고 싶으면 탄핵 안 되면 암살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이 한반도에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 지배권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암살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역사, 우리 정치 역사를 놓고 봐도 정치 지도자에 대한 암살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해방 직후에 이제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 있었죠. 안두희가 저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의 그 문서 보관함 공개되면서 나온 게 안두희가 CIC 요원이었다. CIC가 이제 지금의 CIA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 요원이었고 그 사람이 속한 뭐 그 특수부대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암살단인 거죠. 암살단 단장이 미국의 당시 뭐 누구랑 매우 친해가지고 뭐 지시를 받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주해서 결국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그때 미국은 이승만을 통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분단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는데 김구 선생은 계속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니까 제거를 한 거 아니냐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박정희, 현직 대통령을 실제로 암살한 최초의 사례인 거죠. 유일한 사례인데, 김재규가 그때 암살을 하고 나서 암살을 했을 때 많은 외신들, 특히 미국이 배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 죽인 거다. 왜냐면은 분위기 자체가 박정희가 미국에 잘 통제가 안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핵 개발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죠. 뭐 핵을 개발하다가 미국에게 이제 들통나가지고 뭐 포기하겠다, 각서까지 쓰고 막 그랬는데 그 뒤로 또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다가 또 들통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너무 말 안 듣네? 뭐 이런 게 있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박정희 정권을 후원을 해준 건데, 지지를 해준 건데, 얘가 이제 극단적인 이제 막 군부 독재를 막 펼쳐버리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데
박정희가 또 이제 권력욕이 있으니까 적당히 안 하죠. 철권 통치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미지 먹칠을, 미국의 이미지를 먹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볼 때, 야, 쟤 안 되겠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의 정국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박정희가 암살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미국이 죽은 거 아니냐라고 쉽게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 김재규의 언행을 놓고 봐도 진짜 미국이 시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재판정에서 김재규가 계속 얘기했던 건 나는 한미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박정희를 죽인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 합니다. 미국이 계속 박정희한테 경고를 했다. 근데 박정희가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나는 미국의 경고를 내가 이행한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계속 펼쳤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계속 이제 그 발언을 제재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재판 기록을 쭉 보면은 아니 왜 죽였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국제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제재를 했는데 김재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미국의 뜻에 따라서 죽인 거기 때문에 국제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고, 뭐 변호사들도 그런 이제 증언들을 많이 했어요. 김재규가 미국을 믿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자기가 거사에 성공하면 미국이 자기를 이제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스러운 행보가 주한미 대사를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암살 직전에도 몇 차례 만났고 암살 당일에도 만났다. 그때 당시 주한미 대사가 글라이스틴인데 글라이스틴 대사를 암살 당일에도 만났다. 이런 이제 보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직접 이 사주를 받지 않았겠느냐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암살 며칠 전부터 또 이제 이 브루스터 CIA 한국 지부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암살을 하면은 아무래도 CIA가 직접 이렇게 공작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마 CIA의 직접 지령을 또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 특이하고 이상한 게 암살 전날 미 육군 참모총장 그때 배시였어요. 이 참모총장이 무슨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다가 한미 관계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한미 사이에 뭐 특별한 사건이 있어도 한미 관계는 뭐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라는 얘기를 왜 갑자기 꺼냈을까? 마치 무슨 암살과 같은 특별한 일이 발생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런 얘기들을 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암살을 최소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김재규한테 암살을 사주한 것 아닌가? 라는 이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뭐 물증 같은 건 남지 않죠. 없으니까 뭐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원래 저런 사건은 물증이 남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저격할 때 누구한테 지령을 받았는지 이런 거 절대 남길 수가 없죠. 남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령 내린 사람도 어떤 식으로 지령 내냐면, 야, 쟤 마음에 안 든다. 난 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야, 너 가서 쟤 죽여. 이런 식으로는 지령을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증은 없지만 여러 정황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탄핵이든 암살이든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국이. 대통령이 사라졌으니까 권한대행이 나서야겠죠. 누가 합니까? 총리가 하죠. 국무총리가. 그래서 박근혜 탄핵됐을 때 누가 했어요? 황교안이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낙연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낙연보다는 좀 더 미국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권한대행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중요해요. 권한대행이 이후 있어질 그 조기 대선을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선이 민주당한테 유리할지 자유한국당한테 유리할지, 그러니까 미국한테 유리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한대행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는데, 지금의 이낙연 총리보다 좀 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즘 부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진표 의원, 지금 의원인가요? 네. 이 사람이 갑자기 총리설을 쫙 올랐다가 갑자기 보류를 했다가 다시 사실상 내정됐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아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김진표 쪽에서 총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김진표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우려를 했고 반대 입장들을 냈다 그래요.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김진표 이 사람이 민주당에 있지만 사실 정치 성향이 자유한국당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론스타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해외 투기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먹튀를 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뒤를 봐준 사람이 이 김진표거든요. 사실상 론스타를 자유롭게 놔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이 자유한국당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들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이 김진표이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이고, 2012년인가요? 그때 언제 한번 대선에서 그 시민단체들이 꼽은 이 출마하면 안 되는 사람 리스트에 자유한국당이 아닌 민주당 쪽에서 유일하게 꼽힌 출마하면 안 될 사람으로 꼽힌 사람이 김진표였어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인물인데,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보면 거꾸로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인물이 되겠죠. 미국의 투기 자본을 지켜준 사람, 보호해준 사람, 미국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김진표 총리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든 김진표를 총리에 앉혀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미국에게 유리한 대선 구도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대선 대비도 해야 되겠죠. 대선 대비라는 건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이 보수 통합을 통해서 유력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쪽에서 이 대선 후보군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 쪽에 대선 출마할 만한 유력한 인물이었던 사람이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다 날아갔어요. 그냥 물론 사연들이야 다 각자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결론은 저 사람은 다음에 대선 출마할 만한 사람인데, 출마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실상 정치를 더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막 내몰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건이면은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계속 반복되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뭔가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선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책들을 좀 고민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이 미국의 의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에게 있다, 촛불 국민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 광화문 광장 나가보면요, 주말에 나가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들 이제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진짜 막 적폐들이 완전히 거리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청와대로 진격을 합니다. 청와대 진격해가지고 막 그 바리케이트 넘어가지고 경찰이 잡혀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애들이. 근데 이게 뭐냐, 분위기 자체는 박근혜 탄핵 시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 열기나 규모나 사회 막 그 야당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박근혜 탄핵에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탄핵을 당하지 않고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국민들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조국 사태 탁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건 날아가겠는데 라고 했는데 버텼단 말이에요. 어떻게? 서초동에서 촛불을 든 그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들이 지켜낸 거예요. 방어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시키려고, 문재인 탄핵시키려고 막 몰려가던 그 세력하고 여기에 방어막을 친 새로운 세력이 딱 나타나면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밀리던 게 막힌 거죠. 그래서 비등비등해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이 적폐 세력들, 미국의 구상을 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직 단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지금 보면은 항상 이 진보 개혁 세력들의 어떤 투쟁이 있으면은 내부에 이간질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공작이죠. 뭐 당연히 저는 이 정보기관에서 심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계속 공작을 펼치는데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 비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인신공격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넌 이게 부족하니까 같이 하지만 이걸 고쳐라가 아니라 넌 이게 부족하니까 넌 같이 못하겠어, 넌 꺼져. 이런 입장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진보와 개혁 사이에 약간 이 장벽이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어요.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죠. 뭐 다들 아는 거니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진보 쪽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족함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도와줄 수도 없다. 이런 입장이 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부족한 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면은 답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적폐 세력들이 다시 집권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아주 튼튼하면은 사실 비판 마음껏 할 수 있죠. 이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것도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해라. 이건 마음껏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적폐 세력들이 언제 현 정부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이 정권을 탈취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정당한 주장을 펼쳤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에게 득이 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부질이라고 하죠. 예. 어부질이 뭐 제가 사자성어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부지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적폐청산과 자유한국당 반대라는 이 구호를 들고 싸우는 걸 기본에 놓고 이게 전제된 아래에서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은 견인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적폐청산, 자유한국당 반대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청와대 여당도 잘해야 된다. 청와대 민주당이 좀 잘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한 발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헛발질을 하면은 이게 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권이 뒤집어지면 뭐 진보는 기본이고 지금 뭐 중도 개혁 세력들까지 다 이제 쉽게 말해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은 다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진보 세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박근혜 때 진보정당 해산을 시켰잖아요. 강제 해산을 시켰잖아요. 이것보다 더 극심한 탄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이쪽 세력도 어마어마한 탄압이 들어가겠죠. 다시는 집권할 수 없도록 완전히 아킬레스건을 다 잘라놓겠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분열하면 안 된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분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팀을 많이 강조해요. 아, 우리는 원팀이다. 이거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확산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첩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미국이 박아놓은 세력들. 그 위키리크스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컨택트라고 나와요. 조력자, 뭐 정보원 이런 거죠. 미국의 정보원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들이 안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청와대나 민주당 내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적폐 세력들 미국의 이 공작 정부에 대한 공격을 막을 힘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이 청와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뭐 아이돌 그룹 팬클럽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죠. 근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못 보여주고 그냥 제발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국민에게 희망을 어떻게 줄 거냐. 지금 국민들이 제일 절망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걸 봐야 되겠죠. 첫째, 민생 경제예요. 경제에서 절망을 하고 있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 한반도 평화 문제. 2018년 작년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다들 희망을 가졌어요. 경제 좀 어려워도 그래도 아이고 문재인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뭐가 됐습니까? 다 도루묵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다시 2017년으로 좀 돌아갈 판이에요. 내년 되면은. 다시 또 절망하게 만들죠. 아, 경제는 좀 어려워도 그래도 이제 전쟁 좀 안 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나마 살만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지금 정부를 계속 지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는데 경제 문제는 사실 뭐 경제 전문가들이 온갖 조언들을 할 거예요. 지금 뭐 처방이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겠죠. 다 안 먹히잖아요, 사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경제 문제 푸는 것과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문제 푸는 것 답이 하나예요. 일치하고 있어요. 뭡니까?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압박과 이 제약에서 벗어나서
남북 간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 평화 경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평화 문제, 경제 문제가 다 풀려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 나머지 어디서 지금 답을 찾을 건가? 그래서 그런 이제 정부가 그런 데서 답을 찾아가지고 뭔가 이 희망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도 정부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폐 세력들과 미국의 공격을 막아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